너무 답답한 마음에 눈팅만 하다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감정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이 잘 안 되어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결혼한 지 이제 1년 된 여자이고 남편은 동갑으로 어린 나이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좀 오래 해서 돈 벌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결혼 전 경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사업자 마이너스 통장에 빚이 600이고 모은 돈으로 다른 사업을 시작하면서 투자한 상황이라 현금은 없었습니다. 수입은 두 군데에서 꾸준히 잘 나오고 있다 했었고요. 차 2대에 사업체 2개를 굴리고 있었고 학벌과 집안은 평범합니다. 저는 빚은 없는 상태지만 모아둔 돈이 1,500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지원으로 차 한 대를 소유 중이었고 집안이 부자는 아니지만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사는 편입니다. 양가 지원으로 5천씩 만들어 1억이 조금 넘는 돈으로 반반 결혼했습니다. 전셋집을 구할 땐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 들어갔고 남은 돈이 4천 이상이었는데 그 돈은 묶어두자 합의했습니다. 서로 경제권을 가지고 싶어 했었지만 남편이 사업을 하니 관리를 잘하겠다 싶어 넘겼었고요. 지금부터 사건을 순서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결혼 전 빚은 없다고 했었는데 결혼한 지 3달째에 시어머니께 2천만 원 빌린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결혼 6개월 만에 부부 공금 4천에서 3천을 까먹고 1,000만 원만 남았다고 고백하더군요. 그동안 제 용돈 30만 원을 제외하고 남편에게 급여를 다 보냈었는데 그 돈도 조금 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서로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하기도 했고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해서 용서했습니다. 대신 경제권은 제가 가져오기로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이때부터 사업을 핑계로 돈을 한 번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 살짝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번다 해도 어차피 빚 갚는 데 쓰인다는 생각에 우울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점심시간에 빵을 먹어가며 일을 늘렸습니다. 이후 남편이 사업이 안 좋다 얘기하며 차 2대 중 한 대를 팔아야겠다 했었는데 그때 차를 팔면서 알게 된 사실은 2대가 전부 할부였다는 겁니다. 신차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타고 다닌 중고차도 할부가 남아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중고를 할부로 산 거더라고요. 어쨌든 신차를 팔면서 2대 모두 할부를 갚게 되었지만 말 안 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더군요. 남편이 다른 사업을 해야겠다며 새 장비를 뽑았는데 충분히 중고로 구매할 수 있음에도 호구당한다며 제 의견을 거절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한도 1,000만 원까지 전부 땡겨 쓰고 나머지는 카드 할부로 구매하더군요. 그 와중에 소액으로 돈을 빌려달라 하기에 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거기다 새 사업을 하려면 폰도 바꿔야 한다며 최신폰 150만 원짜리를 사더라고요. 이것도 제 의견은 듣지 않고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결국 최근엔 하던 사업을 모두 접고 아예 다른 일을 시작했는데 이 일도 나중에는 트럭이 필요하답니다. 여기서도 의견이 갈리는 게 저는 이전에 산 장비를 팔고 돈 좀 모아 중고로 뽑자 주장했고 남편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아직 장비를 두고 싶답니다. 거기다 트럭은 새 차로 뽑고 싶다네요. 나오려면 6개월 정도 걸리니 일단 계약을 해야 된다 말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남편이 세게 얘기하면 튕겨져 나가는 성격이라 중고차 뽑으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탈 수 있다는 등 돌려서 좋게 얘기해봤지만 당연히 새 차를 계약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여기서 폭발해서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부모님께 모든 걸 이야기해버렸네요. 여기까지가 1년 동안 벌어진 일들인데 제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그전 사업이 잘 된 게 아니라 힘든 걸 알았음에도 얘기 안 하고 결혼한 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남편의 경제관념이 저러니 돈을 못 모은 거라고 하시면서요. 아버지는 돈으로 메꿔준다 한들 경제관념이 글러먹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라고 못 박으셨고, 엄마는 딸이 힘들게 사는 거 못 본다. 평생 남편 뒤나 닦으면서 살 거냐. 그냥 이혼해라. 하며 저를 뜯어 말리고 계신 상태입니다. 남편은 앞으로 제가 하자는 대로 잘하겠다며 버는 돈을 다 주겠다. 용돈도 안 받고 필요한 건 말하고 사겠다. 라고 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 장비와 지금의 차를 팔고 트럭도 중고차 할부로 사겠다네요. 그러면서 빚도 본인이 다 갚고 열심히 살겠답니다. 웃긴 건 까먹은 돈이 원래는 반반으로 해온 보증금인데 그 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다는 거죠. 거기다 시댁 식구들한텐 지금 상황을 말하기 싫답니다. 자기 부모님이 실망하고 등질까 싶어 절대 말할 수 없다네요. 그러면서 시부모님께 꼭 말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며 오히려 저한테 따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밖에서 만나 대화하다 대판 싸우고 돌아왔네요. 저희 부모님은 시댁에서 갚아주고 다시 시작해도 힘들 판에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지쳐서 그런지 도저히 객관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남편과 잘해보자 한다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1년 동안 보여준 모습을 보고 헤어져야 할까요? 시댁 식구들한테도 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내가 알리게 되면 나쁜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아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친동생이다 생각하고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더 당하기 전에 빨리 빠져나오세요. 님 친정에서도 연을 끊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빨리 이혼하라 하지 않았냐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기가 생기기 전에 어서 나오세요. 아이가 생기면 정말 힘들어요. 지금은 사과하지만 애라도 생기게 되면 사과조차 안 할 겁니다. 다 말하고 시댁에서 갚아줘도 이혼이 답인데 시댁에 말하지 말라니 무슨 헛소리인지. 당장 빠져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남은 돈이라도 챙겨서 하루빨리 나오세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빚은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거겠죠? 절대 님 앞으로 빚만 들지 마세요. 두 번째, 불어나는 빚이 무섭지 않으세요? 전세도 빚이라면서요. 얼른 정리하세요. 탈출은 지능순입니다. 시댁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설득과 꼬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사람 안 변합니다. 세 번째, 결혼과 동시에 빚과 함께하고 계시네요. 허세를 동반한 사업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님 남편은 시댁에서도 요 주위 인물일걸요. 말 못하게 하는 걸 봐선 100%입니다. 아기 없을 때 빨리 빠져나오세요. 빚의 굴레를 같이 짊어지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2달 전 글을 작성하고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글을 씁니다. 다들 쓴소리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같이 살다 보니 판단이 잘 안 섰던 것 같아요. 내일처럼 걱정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수입을 속인 게 맞았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한다던 2천만 원도 전부터 사업하며 사무실 월세를 못 내 생긴 빚이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부부간의 신뢰잖아요. 사실 의심은 했었지만 직접 확인하고 나니 화도 났다가 혼자 울기도 하고 정말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이제는 좀 괜찮아진 것 같네요. 사실 서류 확인을 못했던 제 탓을 많이 했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속인 사람이 나쁜 거지 작정하고 속이는데 어찌하냐고요. 그 말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제 명의였던 집에서 남편을 내쫓았습니다. 혼수와 집 정리를 해야 해서 할 일은 많은 상태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하고 행복하네요. 그동안 헤어지면서 이 사람의 밑바닥을 보고 소름이 돋아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헤어지면서 이미 날린 돈은 날린 돈이고 남은 돈을 내놓으라 하더라고요. 해서 이래 해서 너한테 줄 돈은 없고 오히려 네가 나한테 돈을 줘야 한다 하고 말했더니 엑셀 표까지 만들어 와서는 300은 본인한테 줘야 한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부담한 신행비, 예단, 제 이름으로 받은 축의금 같은 건 다 빼먹고 지가 손해본 것만 써놓은 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쯤 되니 화도 안 나고 이런 사람이랑 살았다는 게 허탈하기만 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랑 더 엮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가던가 소송 걸어 진행하던가 둘 중 하나만 골라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혼자 화내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더니 다음날 나가겠다 하네요. 너무 가까이에 있다 보니 제가 이 사람을 좋게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진짜 모습을 알면서도 아닐 거라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같이 살던 집에서 전 남편이 나가 다행이다 싶었지만 쌩 난리를 치고 하나도 정리하지 않고 몸만 나간 게 너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그 길로 차단해버렸네요. 정신을 차린 현재는 진지하게 사실혼에 의한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까 생각 중인데 부모님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말리고 있습니다. 저만 감정적으로 더 힘들 거라 하면서요. 이런 경우 사기 결혼이 성립되는지 그리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잘 아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어주시고 쓴소리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혼자지만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마음은 어느 때보다 편안한 것 같아요. 저를 질타하고 심한 말씀 하신 분들도 다 저를 위해 그런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후기 댓글입니다. 첫 번째, 사실혼 해소에 소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님은 식을 올렸으니 다들 부부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혼이 맞으니 가능은 할 것 같아요. 혼자 머리 굴리지 마시고 돈 좀 써서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그래야 터진 속도 정리하기 편합니다. 두 번째, 사실혼 관계이니 소송은 가능하겠지만 정말 개싸움이라 지금보다 더 밑바닥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때부턴 님도 피를 말리게 될 거예요. 남편도 빚잔치 중인데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는다 한들 위자료를 줄 수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남자가 제 발로 나갔을 때 마무리하고 새 출발하세요. 세 번째, 소송에서 얻는 돈이 2, 3년 동안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중요하다면 소송하세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사람과 2, 3년은 더 엮일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면 하세요. 액수가 크면 할만하겠지만 몇백, 몇천 때문에 2, 3년 혹은 더 길게 그 사람이랑 엮인다.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네요. 그냥 평생 차단하고 사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